누군가의 간이 걸린 이 만남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25년을 돌아 끝내 딸을 찾아낸 한 여자의 치밀한 필연일까요? 지은우는 밤새 잠을 거의 못 잤는데요. 고성이가 난입해 내 딸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치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이겠습니다. 정순이의 집으로 돌아와도 가슴이 콱 막힌 듯 했고 지은호의 손은 자꾸만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우진의 간 이식 공여자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판정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정순이는 지은호의 눈이 붉은 걸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정순이는 원래도 딸의 미세한 기색 변화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더 예민했습니다. 지항우 때문에 마음이 타 들어가고 지은호가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뒤로는 불안이 불안 위에 얹혀 있었으니까요. 은호야, 너 밤에 또 울었지? 지은우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정순이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고 싶지. 근데 엄마 앞에서는 좀 참아. 엄마 심장 너 알잖아. 정순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은우는 그 떨림이 미안하면서도 억울했습니다. 엄마도 죄가 없고 지은우도 죄가 없는데 왜 죄인들처럼 서로를 붙잡고 흔들어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우는 결국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시간을 줘요. 정순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빛이 굳었습니다. 시간, 은호야. 너 지금 누구랑 시간을 벌려고 그래? 엄마랑? 친엄마랑? 지은우는 입술을 꾹 물었고 정순이는 그걸 보고 더 확신한 표정이 됐습니다. 너 간 이식한다며. 고성이 그 여자 아들 살리려고 너한테 매달리는 거잖아. 그거 하려고 너 친엄마 만나고 DNA 등록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은호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순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순이가 믿는 건 지은호의 눈동자와 숨소리였는데요. 그 숨소리에서 정순이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말이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누가 널 낳았든 내가 내 딸이면 되는 거야. 정순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내가 내 딸이라고 하면서도 내 뒤통수에서 몰래 너 몸을 내어주겠다고 하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지은호의 마음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정순이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고 지은호의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지은호는 단지 우진이의 숨이 꺼져가는 문제와 정순이의 심장이 찢어지는 문제를 동시에 붙잡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하나를 놓으면 다른 하나가 쓰러질 것 같으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였죠. 그때 지강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강우는 늘 그렇듯 찌푸린 얼굴이었고 어깨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누나, 엄마, 또 싸워? 정순이가 눈을 번쩍 뜨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들어오자마자 그 말이냐? 너부터 내 인생 좀 똑바로 살아, 강우야. 지항우는 빈정거리듯 웃었습니다. 내 인생? 누나 인생이 지금 더 난리인 것 같은데. 뉴욕 간다며? 간 이식해준다며? 엄마랑 끊는다며? 지은호가 깜짝 놀라 지강우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지강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누나가 어느 큰 부잣집이랑 얽혔다고. 누나가 또 착해서 자기 몸까지 내준다더라. 나도 착한 누나 하나 잘 둬서 호강한다. 그 말이 정순이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호강. 내가 지금 호강이란 말을 해? 정순이는 지강우의 등을 손바닥으로 쳤는데요. 지강우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더 비뚤어진 눈으로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솔직히 말해. 그 친엄마가 누나 찾아온 이유가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 될게요. 이런 게 말이 돼. 난 그런 거 믿기 싫어. 지은호는 그 말에 더 흔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의심을 지강우가 너무 쉽게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지은호 마음 한가운데에도 까맣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무릎이 힘없이 꺾였는데요.
손바닥에 이식 동의서 종이 질감이 아직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채취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의사의 목소리가 하얗게 떠오르고 네라고 대답하던 자신의 음성이 그 위에 겹쳤습니다. 지은호는 자기가 착해서 네라고 한 건지 아니면 고성이가 이틀 줄게라고 하는 순간 이미 도망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서 네라고 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혹시 진짜로 고성이가 자신을 필요해서 찾아냈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면요라는 고성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은호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친어머니의 진심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이라면 지은호는 25년 만에 다시 한번 버려지는 셈이죠. 같은 시각 AP그룹 본사에서는 새로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대표 취임 영상 메시지를 찍고 난 뒤였는데요. 이지혁의 눈빛은 단단해 보였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과 이상철, 가족들이 보내준 축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이지혁답게 모든 걸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고 비혼주의를 내세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가 강했는데요. 회사 인수라는 거대한 책임이 어깨에 올라오는 순간 이지혁의 마음 한켠에서는 지은호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 옆에서 영상 모니터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형, 말 진짜 잘한다. 이제 진짜 회장님 느낌 났어. 이지혁은 웃는 척만 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지. 좋긴 좋은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 박성재는 어깨를 툭 켰습니다. 형이 이런 거에 흔들릴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멍해? 진우 때문이지? 이지혁이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성재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오래 좋아했고 그럼에도 지은호의 마음이 이지혁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재야, 너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 꺼내는 거 장난 같아? 이지혁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성재가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형, 지금 지은호가 간 이식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진짜야? 이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가 즉시 여러 장면이 엉켜들어왔습니다. 지은호가 병원에서 뛰어들어오던 모습, 도와주세요. 저 일당 왔어요. 하던 숨가쁜 목소리, 채취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의사 말, 그리고 지은호의 네. 이지혁은 목이 타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아트스페이스 디자이너 쪽에서 말이 나왔어. 지은호가 적합검사했다는 것까지. 박성재는 미안한 듯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 지은호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봤어? 그냥 착해서? 아니면 그 친어머니 하는 사람이 정말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착해서 간을 준다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동시에 지은호가 누군가에게 몰려있으면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거기 갈게. 지은호한테 직접 물어볼 거야. 박성재가 이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 지금 가면 더 꼬일 수도 있어. 형이 가서 멈추라고 하면 지은호는 더 죄책감 받고 오히려 끝까지 가려 할지도 몰라. 이지혁이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박성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가. 근데 형 방식대로 가지 말고 지은호가 숨 쉴 공간을 주는 방식으로 가. 이지혁은 그 말이 이해되는 듯 하면서도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사랑을 크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늘 마음이 새어나왔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은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간을 내준다는 사실보다 지은호가 그걸 자기 혼자 결정하고 감당하려 한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지은호는 결국 구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는데요. 어머니, 저 내일 병원 가서 최종 검사 받겠습니다. 고성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은호야.
고성이는 지은호를 은호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지은호의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는 친딸의 이름이 낯설고도 무거웠습니다. 그럼 수술 날짜 잡을게. 뉴욕 연수는 그 다음에 가도 되겠니? 네. 지은호가 겨우 대답하자 고성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내가 내 아들 살려주면 너랑 나, 우리 가족이야. 알지? 전화가 끊기고 지은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맴돌았습니다. 지은호가 원했던 가족은 정순이와 지강호까지 포함한 지금의 가족이었는데요. 그 가족은 지은호에게 당연하면서도 늘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잘못하면 금방 부서질 것도 같은 유리 같은 가족. 그런데 고성이는 너무 쉽게 우리 가족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그 차이가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늘 그렇듯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췄는데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지은호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요. 선배 여긴 왜? 이지혁은 대답 대신 지은호를 조용히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들자 이지혁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정말 검사 받으러 온 거야? 이지혁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왜? 이지혁의 왜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감정이 들어있었습니다. 화, 두려움, 애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 지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진이 살릴 수 있잖아요. 이지혁이 짧게 웃어버렸습니다.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되지. 근데 그게 내 몸을 자르는 방식이어야 해? 지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하니 맞는댔는데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지혁이 손등으로 얼굴을 훑었습니다. 내가 왜 그 누가가 돼야 되냐고. 제가 적합이라잖아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맞는 일 같아서요. 이지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그 여자 고성이가 정말 내 친엄마라고 믿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려 하다가 멈췄습니다. DNA 말고. 이지혁이 갑자기 끊어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믿냐고. 지은호는 그 질문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은호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근데 선배 말대로 퍼즐이 너무 딱 맞아서 무섭기도 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무서운 퍼즐 위에 내 간까지 얹어놓지 말라고. 선배. 지은호, 너 사람 잘 믿잖아. 이지혁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너 나도 믿었잖아.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면서 믿고 좋아했잖아. 그 말에 지은호의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오래 좋아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고 그 후에도 마음을 접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니 지은호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선배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요? 지은호의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때는 믿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믿지 말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어. 믿지 말라고 하려고. 뭐려? 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지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건 내가 못 막아.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끌려가지 말아야지. 지은호는 멍해졌습니다. 이지혁이 자신을 이렇게 붙잡아주는 게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는데요. 막상 그걸 받자 지은호는 의지처를 찾은 사람처럼 더 약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건 제 선택이에요.
선택이면 내가 다 알고 선택해야지.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그 아트스페이스 공사 이상한 거 눈치채고 있었지? 지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이미 거기까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선배까지 왜 거기 얘기를? 내가 조사했어. 이지혁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 건물 봄에 고성이가 계약했던 데 아니더라. 6개월 단기 계약 끝나고 다른 사람이 계약했대. 누수 공사도 제대로 시작 안 했고 열쇠도 바뀌었고. 너한테 비 와서 미뤄졌다고 말한 건 그냥 너한테 계속 붙어 있으려는 핑계였을 가능성이 커. 지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호가 애써 막아두던 의심이 현실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지은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는데요. 그럼 왜 제 생일도 맞추고 왜 저한테 그렇게. 이지혁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지은호, 내 생일이 맞는다고 마음이 다 맞는 건 아니야.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성이가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를 발견하자마자 한 걸음에 다가왔는데요. 이지혁까지 있는 걸 보자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지은호.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검사 시간 다 됐어. 들어가자. 지은호가 일어나려는데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성희 씨. 고성희는 이지혁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에이핏의 대표님이시죠. 여기서 뵙네요. 이지혁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은호한테 무슨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고성희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키 다녀. 시엄마가 친딸에게 부탁하는 건데요. 부탁이면 거절할 자유도 있어야죠. 거절할 자유요? 고성희가 살짝 웃었습니다. 대표님은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살리려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지혁의 턱이 굳었고 지은호는 그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희와 이지혁이 서로를 겨누는 순간 마치 지은호의 인생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이 끝내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지금 혼란스러워요. 검사부터 멈추죠. 고성희가 단호히 끊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이 최종 검사고 그 다음은 수술 일정이에요. 지은호가 동의했나요? 확실히? 이지혁이 지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성희의 절박한 얼굴, 우진의 침대 옆에서 흔들리던 호흡기 소리, 정순이의 눈물, 이지혁의 차가운 공포, 그 모든 게 한 번에 올라와 목을 조였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게요. 이지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믿기 싫지만 지은호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잠깐, 아주 미세하게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숨이 지은호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는데요. 그게 엄마의 안도인지 계획의 안도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검사실 앞에서 지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지혁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두려운 거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두렵다고 멈출 수 있으면 멈출게요. 근데 멈추면 더 두려울 것 같아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너를 살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어디까지 갈지 선택하는 것도 내 몫이야. 근데 내가 무너지면 그때는 내가 끌어낼게. 그 말이 지은호를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은호는 자신이 정말 돌아올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다른 층에서는 우진이의 주치의가 고성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오자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이 어머니, 공여자 문제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데요? 우진 씨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진행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고성희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말로만 버텨온 시간이었는데요. 살려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은 고성이에게 다른 종류의 절망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의사의 말을 끊듯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수술 안 하면 더 빨리 죽는 건데요. 의사는 고성이의 눈빛을 보며 진짜로 말해야 할 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수술 날짜를 잡는 게 맞습니다. 공여자 동의가 확실하면 내일이라도 준비할 수 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 속에는 기도와 계산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종 검사 들어갔어요. 일정 최대한 당겨주세요. 문자를 받는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번호만 있었고요. 그게 누구인지 시청자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뒤로 못 가.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지은호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했고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터라 큰 변수가 없으면 수술 스케줄이 바로 잡힐 거였습니다. 지은호는 복도를 걷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집에 가. 혼자 있지 말고.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지은호의 숨쉴 구멍이었고 사람들의 주문 소리와 커피향은 지은호를 잠시 지은호로 돌아오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카페 문이 열리면 아직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우아한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눈밑이 살짝 그늘져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은호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호가 당황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라는 사람 없는 구석 자리로 지은호를 데려갔는데요. 박영라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제 또 병원에서 난리를 피웠다고 들었어요. 지은호 씨한테.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영라는 고성이의 친딸이자 우진의 누나였습니다. 박영라가 이런 말을 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지은호에겐 큰 파도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너무 혼란스러워요. 박영라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지은호 씨를 찾은 게 정말 잃어버린 딸을 찾은 건지 아니면 우진이 때문인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박영라가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요, 지은호 씨. 한 가지는 알아요. 엄마는 우진이를 위해서 뭐든 해요. 진짜 뭐든요. 그 말에서 박영라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딸인 나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상처요. 지은호는 그 상처가 자기 것처럼 아릿했습니다. 박영라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실래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요. 지은호가 서류를 받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류는 오래된 출생 관련 기록 같았고 보육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원 이름 옆에 다른 메모가 연필로 적혀 있었는데요. 입양 전 혈액장 격합 가능성 체크.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영라는 울음을 참듯 말했습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메모가 언제 적힌 건지, 누가 적은 건지 엄마는 절대 말 안 해줄 거예요. 지은호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적합 가능성 체크라는 말이 지은호의 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몰아쉬자 박영라가 손을 뻗어 지은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 당장 엄마를 의심하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지은호 씨가 자기 몸을 내어주기 전에 진짜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은호는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무섭게 뛰었습니다. 이 서류가 사실이라면 지은호가 믿고 싶었던 우연은 갈기갈기 찢기고 지은호가 두려워하던 필연이 괴물처럼 실체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최근 이지혁과의 세 번째 데이트가 끝난 뒤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은 했지만 눈빛은 아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들어와서 지은호와 박영란을 보고 잠깐 굳었습니다. 은호 언니 여기서 뭐해요? 이수빈이 다가오는 순간 박영란은 얼른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갈게요. 지은호 씨, 꼭 생각해봐요. 박영란가 나가고 이수빈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수빈은 지은호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언니, 왜 울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호가 얼른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이수빈은 지은호의 웃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적이라서가 아니라 예민했고 눈치가 빨랐거든요. 게다가 이수빈도 마음속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빠한테 차였어요. 지은호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 이수빈의 눈이 젖었습니다. 난 오빠랑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오빠는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라고만 해요. 난 그게 더 속상해요. 나한테 마음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다정해?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이 자신에게 보였던 수많은 다정함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절 뒤에도 놓지 못했던 다정함. 지은호는 이수빈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자기 상처가 너무 커서 말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수인아 선배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정한데 자기 마음은 끝까지 숨기는 사람. 이수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오빠 좋아하잖아요. 아직도.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수빈이 그걸 너무 정확히 찔렀습니다. 지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수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알았어요. 근데 언니, 나 미워하지 마요. 나도 오빠 좋아한 거 내가 선택한 거니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할 수가 있니? 너도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이수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지금 언니 뭔가 되게 위험한 일 하는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지은호만 모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수빈에게 보여줄 수도 없었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수빈까지 이 비밀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면 지은호는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카페 뒷방에서 잠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이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지. 근데 엄마가 너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은호야, 너가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어.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근데 너도 엄마 좀 살려줘. 엄마 혼자 두지 마. 그 말이 지은호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지은호는 전화기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선택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는 선택인지 점점 더 모호해졌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정순이에게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근데 나도 엄마가 무너지는 거 싫어요. 전화를 끊고 지은호는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번호 없는 그 사람에게서 온 문자였죠. 내일 오전 10시 수술 전 최종 동의. 대표님도 동석. 대표님이라는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지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AP 대표인 이지혁일 수도 없고 다른 대표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하면 더 깊이 끌려갈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병원으로 향하기 전에 박영라가 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그 종이 위에 메모는 지은호의 심장의 못을 박듯 선명했습니다. 입양 전 혈액장 격합 가능성 체크. 지은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수술동의 전에 한 사람을 만나기로요.
보육원 시절 기록을 들고 있다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 그때 그 보육원에 남아있던 기록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 진우는 그 보육원 근처에서 오래 봉사하고 지내던 김장수를 떠올렸습니다. 김장수는 조옥래와 사돈이자 친구였고 김다정의 아버지로서 오래전 그 동네의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우는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김장수는 진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치를 챘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이냐?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제가 친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외할아버지, 혹시 그때 보육원 기억하세요? 김장수는 한참 대답이 없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기억한다. 그리고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다. 그 말에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김장수에게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장수는 늘 따뜻했지만 어떤 선은 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미안한 게 뭐예요? 김장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안 된다.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알 수 없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 속에서 또 하나의 현실이 꿈틀거렸습니다. 진우의 출생 비밀은 구성이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정순이와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 김장수 오로된 어른들의 선택과도 얽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요. 진우는 병원이 아니라 김장수에게 향했습니다. 진우가 그곳으로 가는 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수 공사 날마다 비가 와서 지연됐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요. 진우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 비가 필연이라면 이 비 끝에서 진우는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진우의 간을 살릴지, 진우의 마음을 죽일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